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참 겪고 있는 이렇게 희노애락이 있고 풍파가 있고 앞날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 짚어보다 보면 반드시 이유가 있는 핑계 있는 무덤이 있더라 이거죠. 그게 뭐냐면 이분이 왜 안 될까? 이 시점에서 왜 막혔을까? 갑자기 잘 되다가 왜 안 될까? 그리고 이분은 지금 승승장구해야 될 타이밍인데 왜 안 될까?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 이거죠. 근데 이런 경우에 발생하는 그분이 뜻하지 않게 본인의 사주와도 상관없는 일 때문에 일이 막히는 경우가 있더라 이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상문입니다, 여러분. 상문 아시죠? 누군가 돌아가시면 우리가 그 집안에 초상이 났네요. 상문이 들었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때 말씀드리는 상문이 오늘의 이제 주제인데요. 이 상문이라는 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누군가 죽으면 상문이 들거든요. 누군가 죽었다 이 소리죠. 누군가 죽었다. 그러면 죽었을 때에 그 돌아가신 분이 제대로 떠나려면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 기운이 돌아가신 분의 상문 부정, 누군가 집안에 상이 나면 상문 부정이 드는데 이 상문 부정이 3년이 지나야 가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왜 3년이냐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옛날에는 산수 앞에 이렇게 움막을 지었죠. 그 3년 동안 문지기 했죠. 거기에 대주가 장남자손이든. 왜 그랬냐면요. 그동안의 부정이 아직 가시지 않다는 거죠. 이 집안에 부정이 내려와 있어요. 부정에 쌓여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부정한 동안에는 내가 이 산수를 지키면서 아무것도 욕심을 내지 않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라는 식이에요. 그런 표현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 상문이 들면 우리가 보통 살아있는 사람이 이렇게 살 때는 괜찮지만 사람이 죽을 때에는 누가 데리러 옵니까? 저승사자가 망자를 산 사람을 데려가면 망자가 되는 거죠. 그 저승사자라는 것이 내려오면 이 집안에 우환이 들기 시작하는데 저승사자는 사람이 죽는 날 딱 오는 게 아니에요. 그날 딱 오는 게 아니라 1년 전부터 와 있을 수도 있고 2년 전부터 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10년 전에 한 번씩 왕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가 데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사자가 진을 쳤다. 사자가 상문이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자가 보이네요. 혹은 사자가 진을 쳤네요. 이 집안에는 사자가 진을 쳤어요. 그러면 누군가 돌아가신 후에 상문의 부정이 아직 남아 있어서 또 그 부정이 가시기도 전에 다른 분을 데려갈 수 있는 기회를 엿보는 그런 거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상문이 들기도 전에 이 사자의 진으로 인해서 계속 상문이 가시지 않고 친다는 거죠. 그러면 집안의 우환이 끊기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이 사자바람, 그리고 상문바람, 그리고 또 사자의 저승사자, 사자의 진,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단어들이에요. 우리가 산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는 사자가 언제 오는지도 모르고 온 사자를 우리가 볼 수도 없는 거고 어떤 집안에 우환이 생겼을 때 비로소
이런 점사집을 가서 점을 보고 아, 집안에 상문이 쳤네요. 사자가 쳤네요. 사자가 진을 쳤네요. 라고 들으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3년이 지났을 때에 탈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비로소 상을 벗죠. 탈상. 근데 3년이 지나고 나서도 그 사자의 기운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그 집안의 줄초상이나 우환으로 계속되고요. 누군가 아픈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이 가야 되는데 순서를 뒤바꿔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게 상문바람이에요. 그래서 상문이 들었을 때에는 상문을 빨리 걷어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상문이 들었을 때 상문의 부정이 그 집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상문을 빨리 가셔라. 상문을 빨리 없애라. 상문 부정을 빨리 이렇게 젖혀라.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상문 부정이 아직 머물고 있으면 자꾸 화가 있거나 사고가 나거나 또 누군가가 아프거나 싸우거나 없던 일들이 또 생긴다는 거죠. 이분은 사주상으로는 굉장히 명이 길어. 근데 어떤 상문바람에 의해서 본인의 명도 못하고 재촉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일들이 너무 많더라 이거죠. 그러면 제명에 못 가는 거예요. 갑자기. 예고 없이. 그러니까 어제까지 점 보다가 예를 들면 뭐 작년에 점 봤을 때 올해 점 봤을 때도 이분이 죽는다는 얘기가 안 나와. 근데 갑자기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요. 이 상문 부정이 들면 이 상문 부정이 들면 집안의 식구들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아픈 사람들이 나와요. 갑자기 뭐 없던 종양이 생기거나 아니면 뭐 조금 이렇게 기침했는데 그게 막 폐암으로 되거나 없던 병이 막 생기거나 이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다투는 경우가 많아요. 사이가 좋았는데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갑자기 부부들은 왜 싸우는지 모르겠죠. 왜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는지 모르겠죠. 그렇지만 원인은 그 상문이었다는 거죠. 그 상문바람 때문에 어떠한 분이 돌아가신 상문 부정, 상문 바람이 아직 존재하는 그 부정 때문에 우리의 불화가 생긴다는 걸 아무도 인식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요, 이 상문 부정이 들면요, 금전에도 재수가 막히십니다. 금전이 마르기 시작해요. 하던 사업이 안 되고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잘리거나 그만두거나 가기 싫거나 회사를 경영하거나 어떤 자영업을 하다가도 손님이 뚝 끊기거나 우리가요 상문부정이 들면요 첫 번째로 가게 영업하시는 분들은 장사가 안 되세요. 이유가 없어. 아니 어제까지 왔던 손님들 다 어디 간 거야? 그 많은 단골들이 왜 갑자기 안 와? 다 어디 갔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죠. 그게 상문부정이에요. 그리고 또 영업주, 예를 들면 이제 사장님, 어떤 가게를 운영하시는 영업을 운영하시는 분이 사장님이 이런 상문의 기운을 많이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안 타시는 분들이, 아무리 사람들이 들락거려도 안 타시는 분들은 끄떡없어요. 근데 본인의 사주가 좀 신약하시거나 그런데 노출이 잘 되시는 좀 약한 사주, 좀 흔들림이 많은 사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분들은 영업장에 누가 재수가 없는 분들이 왔다 가시거나 아니면 뭐 초상집에 갔다 오신 분이 뭐 들락날락 거리시면요 장사가 안 돼요. 그 이후로 손님이 뚝 끊겨버려요.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집안의 상문은 고사하고 남으로 인해서도 부정이 들더라 이거죠. 부정이 탄다 이거죠. 그러면 하루
만약에 매출이 하루에 100만 원씩 팔던 집이 10만 원, 20만 원, 얼마나 손해예요? 이틀이면 얼마, 3일이면 얼마. 상문 부정을 빨리 풀으셔야죠. 그런 경우 많으시잖아요, 여러분들. 모르시고 넘어가시는, 일주일 되고 2주일 돼서 막 이런데 점사 보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러면 그 하루하루가 돈인데, 그 하루하루가 금전이 돌아야 되는데, 일주일씩이나 2주일씩이나 있다가 점사를 보실 일이 아니시죠. 그리고 이 상문 부정은 묵히면 안 돼요. 빨리 풀으셔야지. 하루라도 빨리 풀으셔야 되는데, 묵으면 묵을수록 뭐 굳은 살처럼 딱 붙어서 안 떨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나쁜 거는 가셔줘야지 깨끗하게 정화가 되는데, 묵히면 그게 점점점 더 범위가 넓게 더러워진다 이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 부정을 가시는 것도 한 번에 안 끝날 수도 있고 2번, 3번을 연거푸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 이거죠. 왜? 진상문으로 되니까. 진한 상문. 우리가 얼굴상, 예를 들면 관상이라는 걸 보잖아요. 근데 얼굴이 참 인상이 나빠, 더러워. 진상이, 저 사람 진상 같아 이러잖아요. 행동이 좀 나쁘거나 얼굴이 나쁘거나 이러면 아, 저 사람 진상이네 이러잖아요. 상문에도 진상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아주 더러운 게 덕지덕지, 아주 부정한 게 덕지덕지. 너무 세게 달라붙어 있으면 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가셔주는 게 좋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요, 자꾸 재수가 막히는데, 이 재수가 막히다 보면 사람이 예민해지죠. 그리고 자꾸 화가 나게 되죠. 아, 되는 일이 없어 봐요. 그러면 자꾸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하고 싸우게 돼요. 다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하고 자꾸 싸워요. 내 남편하고도 싸우고, 내 마누라랑도 싸우고, 자식하고도 싸우고, 옆집 사람하고도 싸우고, 앞집 사람하고도 싸우고, 손님하고도 싸우고, 자꾸 트러블이 생깁니다, 여러분. 불화가 생겨요. 그게 부정이에요. 최악의 경우에는요,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왜? 상문 부정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의 상문으로 인해서 들은 부정이기 때문에 아까 뭐라고 했죠? 저승사자가 머물고 있다고 그랬죠. 사자가 진을 치고 있다고 그랬죠. 누구를 데려갈까?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만 데려가면 좋은데 사자가 와서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손대기 시작하면 줄초상으로 이어지는 거고, 그 상문바람이 가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그 줄초상이 날 수 있다. 누군가 또 해를 입을 수 있다. 상문 부정이 제가 보기에는 부정 중에 제일 무서운 부정 같아요. 그래서 상문을 탔을 때에는 나랑 관계없는 상문일 수도 있고 나랑 관계가 있는 상문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가시거나 집안 사람이 가시거나 가족 중에 가시거나 이러면 나하고 관련 있는 상문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이 분을 빨리 천도에서 보내드리면서 상문 부정을 없애야 되는 게 맞고요. 만약에 나랑 관계없는, 상관없는, 어디에서 묻어온 상문인지도 모르는 상문이, 부정이 붙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영업장에서, 혹은 아는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초상집 갔다 오거나 그 사람이 상문 부정이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신약한 사주여서 그 사람의 상문이 나한테 붙어오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나랑 관계가 없어.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내가 상문 부정이 들고 상문 부정을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상문 부정이라는 걸 빨리 제껴주셔야 돼요. 풀으셔야 돼요. 상문 부정을.
풀어주셔야 깨끗하게 정화가 되지, 안 그러면 상문 부정이 덕지덕지.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벗겨내기가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아시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부정이 있지만 이 상문 부정이 사람에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더라. 그리고 안 좋은 영향이 많이 끼치는 게 상문 부정이더라.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아무런 피해 입지 마시고 행복하게 잘 사시라고 상문 부정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어요. 묵히면 안 되는 게 이 상문 부정이고, 귀신이 귀신을 부를 수 있는 게 이 상문 부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음의 기운은 되도록이면 접하지 않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 상문은 다 음의 기운이거든요. 그래서 멀리 해야 되는 거고, 가까이 있으면 오지를 말아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오는 경우가 있고 피치 못하게 가족들 간에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빨리빨리 이 상문 부정을 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편안하셨는지요? 연희궁 꽃대신이 또 이렇게 좋은 정보를 가지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또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희궁 꽃대신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비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 건데요. 동토가 나거나 동법이 났을 때 비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어떤 동토 동법이냐면요. 영업장에서 예를 들면 손님이 뚝 끊기거나 아니면 우리가 집에서도 가족 중에 누군가가 시름시름 아프거나 이렇게 조금 우환이 끓을 때가 있어요. 뭐가 뭔지 모르게 괜히 갑자기 아플 때가 있거든요. 가족 중에서. 그 가족 중에서 아픈 사람은 제일 사주가 약한 사람이 먼저 치이게 되는데요. 그렇게 누군가 시름시름 아플 때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다. 뭔가 이렇게 특별한 병명이 없는데 아플 때 이럴 때는요. 동토가 났다. 동법이 났다. 이렇게 한번 의심을 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앞서 말했듯이 영업장소에서 우리가 장사를 하는데 자꾸 손님이 뚝뚝 끊겨. 언제부턴가 괜히 끊겨서 몇 날 며칠 손님이 자꾸 안 들거나 장사가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동토가 났다, 동법이 났다 이렇게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히 해볼 수 있는 이거는 개인적으로 해도 해가 나지 않는, 해가 있지 않는 그런 비방법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고 얼마든지 해보셔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이런 분들 계시죠. 우리가 이렇게 자꾸 주변에서 시비 구설수가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자꾸 일이 꼬이거나 아니면 누가 자꾸 나만 갖고 시비를 걸어. 그리고 나를 갖고 못 살게 굴어. 그런 것도 인동토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또 시비 구설이 붙는 이런 동토 동법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데 자꾸 손해가 나. 어떤 일을 내가 손만 대면 자꾸 손해가 나. 그런 것도 동토 동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되는 일이 없죠. 이럴 때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 해결법을 한 3가지로 추려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본인이 하기 쉬운 걸로 골라서 해보셔도 되고요. 또는 이거 1번을 한번 해봤는데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다. 그러면 또 2번도 해보고 3번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때 이렇게 조금 마음에서 이걸 해볼까? 이것도 해볼까? 이런 게 아마 마음에서 이렇게 가실 건데요. 그런 걸 골라서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첫 번째 해결법은요. 어떤 게 있냐면요. 우리가
후라이팬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렇게 오목한 것도 되고요. 그냥 널찍한 것도 괜찮아요. 후라이팬 오목한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에 고춧가루 있죠. 굵은 고춧가루 있어요. 조금 이렇게 너무 미세하게 갈아있는 가는 그 고춧가루보다도 좀 이렇게 듬성듬성 갈려있는 우리가 배추 같은 거 이렇게 김장할 때 쓰는 조금 굵은 고춧가루 있거든요. 그 굵은 고춧가루를 한 2스푼 정도? 한 스푼도 괜찮은데 한 2스푼 정도 이렇게 넣으세요. 그리고 또 배추 절일 때 쓰는 굵은 소금이 있습니다. 제일 굵은 소금, 절일 때 쓰는 거. 그 굵은 소금을 또 한 2스푼 이렇게 넣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인터넷에서 구입을 할 수 있는데요. 말린 쑥이 있습니다. 말린 쑥. 말려놓은 쑥이 있는데요. 그 말려놓은 쑥을 보통 보면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조그맣게 이렇게 덩어리 해서 이렇게 한 케이스가 들어있는 게 있는데요. 그런 거를 한 덩어리를 다 넣으면요. 연기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부셔요. 한 3분의 1 정도나 한 반 정도만 부셔서 사용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이거를 다 섞어요. 그래서 이 오목한 후라이팬에 볶습니다. 불을 지펴서 볶습니다. 나무 후라이팬으로 이렇게 해서 볶아요. 볶으면은 점점점 연기가 나게 돼요. 연기가. 근데 우리가 너무 연기가 나서 막 신호가 울리면 또 이렇게 삐삐 소리 나니까 조금 주의하셔서. 근데 사실은 이거 할 때는요, 다 방방 문을 다 닫으셔야 돼요. 창문, 바깥으로 연결되어 있는 창문이나 현관문은 다 닫으셔야 돼요. 그리고 방문이나 욕실문은 미리 활짝활짝 열어 놓으세요. 모든 방이. 만약에 방이 3개면 방문을 다 열어 놓으시고, 또 욕실이 있으면 욕실문도 열어 놓으시고 행하시는데, 소리가 안 나게끔만 주의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후라이팬을 막 볶아요. 이 3가지를 막 볶아요. 그러면 센 불에 처음에 막 볶다 보면 좀 새카맣게 이렇게 타거든요. 그러면 연기가 막 나요. 연기가 나는데 어떤 연기가 나냐면요. 매운 연기가 납니다. 그래서 내가 저절로 맡으려고 해서 맡은 게 아닌데 이렇게 볶으면서 콜록콜록 해야 돼요. 그래야 효과가 있어요. 그렇게 매워야 돼요. 매운내가 나야 돼요. 그래서 매운내가 나도록 막 열심히 볶으세요. 그래서 많이 까맣게 될 때까지 막 볶다 보면은 연기가 막 펄펄펄 엄청 많이 나거든요. 하얀 연기가. 그러면 그 불을 끄고, 반드시 불을 끄셔야 돼요. 또 화재 나면 안 되니까 불 끄시고 그거를 주걱이랑 같이 이렇게 뒤적뒤적 했던 주걱을 같이 이렇게 후라이팬 들고, 주걱 들고, 방방마다 얼른얼른 갑니다. 연기가 없어지면 안 되니까. 그 연기가 이렇게 저어가면서 이렇게 훑으세요. 방방마다. 구석구석 이렇게 훑으세요. 만약에 방이 이렇게 네모나게 있으면 들어가서 가해 쪽으로 이렇게 훑으세요. 잡기들은 가해 쪽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해 쪽으로 이렇게 훑어서 연기를 이렇게 내뿜게 해주세요. 그리고 얼른 다음 방에 가서 또 이렇게 조금 연기가 없어질만 하면은 좀 이렇게 뒤적뒤적 하세요.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훑으세요. 네. 또 다음 방에 가서 훑으시고, 현관도 훑으시고, 현관. 그리고 또 욕실도 훑으시고, 욕실. 그리고 베란다도 좀 훑으시고, 거실도 좀 훑으시고 해서 좀 가해 쪽으로 되도록이면 훑으셔서 연기가 없어지면 자꾸 이렇게 볶아주면서 자꾸 뒤적뒤적 하면 또 연기가 좀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빨리 돌아다니셔야 돼요. 왜냐면 연기가 금방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한 군데 이렇게 몰입하지 마시고 빨리 돌아다니면서, 집이 넓으면은 또 한 번 불에다가 이렇게 또 한 번 하셔야 돼요. 연기가 없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걸 갖고 방방마다 다 연기를 쐬어줍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그 매운내가 콱 났을 때 그 잡기들이 확 없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잡기를 한순간에 확 없애는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고춧가루, 그리고 굵은 소금,
그리고 말린 쑥을 잘 태워서 연기를 내서 뿜어주는 그런 비방법이 한 가지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요, 이런 거 좀 귀찮다. 이렇게 귀찮다. 나는 연기 내면서 막, 그럼 그리고요, 처음에 그 연기를 다 뿜었잖아요. 그러면 한 5분 정도 이렇게 있다가 문을 다 열으세요. 열어서 그 냄새 다 없애야 되니까 한 5분이나 뭐 10분 안쪽으로 이렇게 5분, 10분 정도 있다가 문을 다 열으셔도 돼요. 환기통 이제 돌리시고 문을 다 열으셔서 이제 연기가 다 나가게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방법은 나는 이렇게 연기 나고 냄새 나는 거 너무 싫다. 이러신 분들은 바가지 아니면 큰 그릇 있잖아요. 그런 데다가 고춧가루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소금도 같이 넣으시면 좋아요. 고춧가루랑 소금이랑 굵은 소금이에요. 굵은 고춧가루, 굵은 소금은 동일합니다. 그거를 한 2스푼 정도씩 넣으세요. 그래서 물을 한 반 정도 이렇게 물을 붓고 그 바가지가 됐든 큰 그릇이 됐든 물을 한 반 정도 넣고 그 고춧가루 2스푼 그리고 굵은 소금 2스푼 정도 넣고 휘휘 젓지 않으셔도 돼요. 그 안에서 그 물을 든 바가지를 들고 방방마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또 문 다 닫아야 돼요. 할 때는 그 잡기가 도망가면 안 되니까 다 가두셔야 되니까 환풍기도 틀지 마시고 다 가두셔서 이렇게 해서 방방마다 가상해 쪽으로 왜냐면 가 쪽으로 이렇게 음기가 있는 그런 잡기들은 몰리기 때문에 가 쪽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똑같이 연기 쓸 때랑 똑같이. 그래서 방방마다 돌리시고 뭐 캐비넷 있으면 문도 좀 열어서 단스 있으면 단스 안에도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화장실도 돌리시고 모든 방방마다 거실도 돌리시고 하신 다음에 그 물은 화장실 변기통에 부으시면 돼요. 아니면 그냥 밖에 나가셔서 내가 우리 집 만약에 뭐 현관이 있고 아파트가 되거나 뭐 주택이 되면 길거리 밖에 나가서 밖에 그냥 확 뿌리세요. 확 뿌리셔서 이렇게 다 그냥 그런 거는 뭐 그렇게 쓰레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길바닥에 뿌리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확 뿌리세요. 사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확 뿌리시고 들어오시면 돼요. 뒤돌아보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문을 이제 그때는 닫으셔도 되고요. 이제 연기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을 열 필요는 없으시고 이제 또 그렇게 하는 게 두 번째 방법이고요. 이제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요. 우리가 흔히 죽바가지를 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냄비에 찬밥 한 덩어리 그리고 된장 있잖아요. 우리 그냥 재래식 된장 그거 1스푼 뚝 떠서 넣으세요. 그리고 김치 있잖아요. 신김치가 좋아요. 신김치 있으면은 그거 좀 이렇게 한 주먹 정도 이렇게 해서 팍 넣어요. 그리고 또 콩나물 있으면 콩나물도 넣고 또 물을 이렇게 자작하게 붓습니다. 물을 자작하게 부어서 그거를 그냥 이렇게 돼지 죽 쓰듯이 개밥 쓰듯이 이렇게 끓여요. 그냥 팔팔팔팔. 근데 너무 밑에 눌러붙으면 안 되니까 팔팔팔팔. 물은 너무 많이 부으시면 안 돼요. 찌개를 끓이는 게 아니라 개죽 쓰는 거예요. 말하자면 개죽 쓰는 거기 때문에 죽바가지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뭐 이것저것 넣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잠길 정도만 이렇게 해서 부으신 다음에 팔팔팔 끓이다 보면은 그게 눌러붙으니까 눌러붙지 않도록 저으세요. 저으시면서 죽바가지를 만드세요. 그렇게 해서 죽을 쓰신 다음에 팔팔팔 끓여서 그것도 냄새가 아주 많이 나거든요. 그 여러 가지 냄새가 아주 맛있는 냄새가 나요. 이상하게 그 죽바가지를 쓰면 그 냄새가 아주 그냥 막 이렇게 된장도 들어가고 김치도 들어가고 막 밥도 들어가고 막 콩나물도 들어가고 막 이래서 그런지 막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나거든요. 그거 드시면 안 되고요. 그거를 잘 쑤어서 팔팔팔팔 끓이는 게 중요해요. 대충 끓이시면 안 돼요. 연기는 아니라 냄새가 많이 진동을 하게끔 팔팔팔팔 끓이세요. 저어가면서, 눌지 않게 저어가면서. 그래서 그거를 갖고 끓으면은 불을 끄시고, 반드시 끄시고, 그거를 갖고 방방마다 돌리시는 거예요. 방방마다. 똑같은 효과예요. 연기랑 똑같은 효과인데 그렇게 해서 방방마다 돌리시고 또 이렇게 화장실도 돌리시고 베란다까지 다 현관
안쪽, 바깥쪽까지 이렇게 해서 다 돌리세요. 네, 그렇게 돌리셔서 현관 밖에 두셨다가 현관이 있죠. 그러면 현관 안에 들어오면 신발 벗어놓잖아요. 그 안이 아니라 바깥. 현관 나가서 바깥에 잠깐 한 5분, 10분 정도 놓아두세요. 놓아두시고 문을 닫고 놓아두세요. 놓아두시면 이제 잡기들도 이렇게 밖에서 그걸 음향을 하거든요. 그래서 밖에 이렇게 놓아두셨다가 사실은 밖에 버리시는 게 좋아요. 안으로 갖고 들어오시면 안 돼요. 이거는 갖고 들어오시면 안 되고 밖에 버리실 데가 없으시면 그냥 음식물 쓰레기 밖으로 가져 나가셔서 안으로 다시 들이시면 안 돼요. 절대로. 밖에 이제 이렇게 현관 밖에 잠깐 놨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문을 닫고 들어왔다가 한 5분, 10분 후에 봉다리 하나 들고 가서 음식물 쓰레기 봉다리 들고 가서 거기에서 밖에서 처리를 하셔서 버리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아니면 밖에 하수구 같은 게 있으면 하수구에다가 물 조금 가지고 나가서 이렇게 버리면서 이렇게 물로 씻겨서 버리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영업장이나 우리 집에 이런 인동토나 뭐 여러 가지 목신동토라든지 여러 가지 동법이 난 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가 잠깐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본인이 개인이 하셔도 이거는 무방한 비방법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고 또 안 되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다 안 되면 연락을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영상은 또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